문화사업단체인 둘레 안수용 이사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읍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 이사장은 문화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을 이루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나인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경제시장을 주장하며 김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나 도의원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김제 대전환의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2시쯤 순천군 적성면에서 섬진강을 건너던 50대 여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단행한 행정직 인사의 고위직 승진자가 특정 부서에 집중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조는 유례가 없던 일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문화사업단체인 둘레 안수용 이사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읍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 이사장은 문화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을 이루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수용 둘레 이사장이 정읍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안 이사장은 17년 동안 문화사회적 기업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를 이용한 지역경제 성장안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장산 중심의 레저 힐링 문화권과 동학 농민혁명 정신을 담은 역사민주 문화권 등 4대 문화권 개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산업화를 시켜야 된다. 지속 가능한 문화 콘텐츠가 필요하다. 이제 문화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상권과 연계된 그런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경제가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안 이사장은 이어 신정동 일대에 컨벤션 센터를 건립해 방문객들이 머무르고 소비하는 체리용 관광 구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문화 산업 엑스포를 개최해 지역 상권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3,000석 이상이 되는 그런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나 대규모 극단들이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컨벤스타 내지는 또 거기에 이제 세미나장, 예식장, 호텔 등등 이런 것들이 종합된 컨벤션 센터를 만들어서 안수용 이사장은 문화행복 청년아파트 조성과 일자리와 문화가 결합된 정책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나인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경제시장을 주장하며 김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나도 의원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김제 대전환의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잘 사는 김제를 만들기 위한 비전으로 영농형 태양광 재생에너지 도시전환과 지역상품 우선 구매 제도, 대기업 유치로 K농업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어 김제의 성장 엔진이 멈춰 상가는 비어가고 청년들은 떠나가고 있다며 전임 시장들의 성과에 기대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노져온 결과라며 현 시정을 비난했습니다. 김양원 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이 부안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사무처장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이 주인이 되고 군민이 돈을 버는 데 도움을 주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처장은 부안이 인구 감소로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김 전 사무처장은 지역 발전 공약으로 농수산업, 관광업 부흥과 귀농, 귀촌 활성화, 따뜻한 복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21일 오후 2시 5분쯤 순천군 적성면에서 섬진강을 건너던 50대 여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여성은 일행과 함께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강한 물살에 휩쓸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2일 단회간 행정직 인사의 고위직 승진자가 특정 부서에 집중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22일 발표한 내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 인사에서 4급 서기관 이상 승진자 5명 가운데 4명이 총무과에서 나왔습니다. 노조는 유례가 없던 일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북교육청 지부와 전북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에서 이뤄진 부적절한 인사의 전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인천의 작은 쪽방촌에서 시작된 나눔이 17년 동안 이어져 최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전합니다. 빈민가 나눔의 불씨는 지난 2008년 인천의 한 쪽방촌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이웃 물품을 전달받던 어느 날 쪽방촌 주민들은 감사를 전하고픈 마음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도 누군가 돕고 싶어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진 이혜인 목사는 무심코 바로 옆에 있던 모자를 들고 말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 목사님 정말 미안하네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더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가 한번 도와볼까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기가 이제 1,000원도 넣고 500원도 넣고 이렇게 이제 넣었거든요. 쪽방에서 쭉 소문이 나서 그 다음 날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 날도 와서 기부하고. 쪽방 주민들은 문구류를 조립해 번 돈의 일부를 기부하기 시작했고 이 소식은 쪽방촌을 오가는 이들을 통해 다양하게 뻗어나갔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받아온 노숙인들과 무료 급식소 이용자, 폐지를 줍는 고령자들까지 기부에 동참했는데 주위에선 최빈민층의 연대 기부라고 표현했습니다. 2008년 시작된 빈민층의 기부는 이후 해마다 멈추지 않았고 이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장기 기부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빈민층의 나눔은 그동안 주위의 기부 문화도 확산시켰습니다. 이제 저보다 더 어려운 분이 지내는데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그 공동기금에 사람의 명에 기부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이번 기회에 그때 이제 동참을 하게 된 계기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쪽방 주민들과 노숙인들, 무료 급식소 이용자들의 기부는 지난 8일 대한민국 착한 기부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17년 동안 최빈민층 주민들이 만들어간 나눔의 불씨가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서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주택 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을 우려해 연말연시 방범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2주간 원룸과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주변 순찰을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주택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외부에 알려져 절도 범죄가 늘어날 수 있어 이 같은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또 1인 가구 밀집 지역이나 금융기관, 무인 점포 등 범죄 우려 장소를 중심으로 방범 진단도 실시합니다. 21일 새벽 4시 15분쯤 임실군 신평면에 있는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2시간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돼지 1,300여 마리가 죽고 건물 한 동이 타 소방서 추산 2억 2천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북도정과 연계될 수 있는 현안들에 대해 극도의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업무 보고에서 주문한 것은 기존의 문제의식을 넘어 구체적인 실천 바가를 꼬집은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이 카지노, 행정통합, 올림픽 등 이제까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추진하거나 강조해왔던 현안들과 직접 연결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전북지사 후보가 전북의 이재명을 자처하는 가운데 실제 이 대통령의 철학과 실용주의 DNA를 받아들일지도 관건이 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정치권의 금기로 여겨져 왔던 카지노에 대한 이야기를 대통령이 먼저 꺼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전북일보는 과거 김관영 지사가 재선 의원 시절 추진하던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문제의식과 비슷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지사는 당시 카지노를 포함한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도 카지노 출입에 따른 폐해는 강원랜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엄격한 입장 통제와 강력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을 법안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선박 엔진 부품 생산 기업인 캐스코가 271억 원을 투자해 정읍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읍시는 22일 정읍시청에서 선박 엔진 부품 제조 기업인 캐스코와 271억 원 규모의 설비 증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캐스코는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내 기존 부지에 4,40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증설하고 생산 라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투자로 21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예정입니다. 2005년 설립한 캐스코는 중대형 산업용 주물 전문 생산 기업으로 선박 엔진용 부품을 국내외 엔진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캐스코의 이번 증설 투자는 지역 내 인력 채용과 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는 경제 활성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가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내년 예산 6억 원을 마련해 기존 방문진료와 병원 동행 서비스에 더해 운동재활과 주거 환경 개선, 식사 지원 등을 새로 시작합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는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돼 더 많은 분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남원시 관계자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의료와 복지, 주거 분야를 강화해 남원형 통합돌봄 체계를 완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임실군이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임실읍 이도리에 정주활력센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생활과 문화, 복지, 여가시설을 한 곳에 모은 복합공간으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 안에는 음식 복합문화센터와 목욕탕, 레스토랑, 청소년 직업체험관, 체육시설, 영화관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주민 편의와 지역 활력을 높일 전망입니다. 임실군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과 미래 세대가 다시 찾는 임실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임실군은 이 시설을 통해 원도심을 되살리고 인구를 늘리며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탄소 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5개년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전북도는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제2차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열고 중핵기업 유치, 육성과 미래시장 진출, 핵심 기술 개발 등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논의할 새 정책 과제로 항공 분야 탄소 복합재 핵심 부품 개발과 자율주행차용 탄소 소재 부품 개발 등 7건을 선정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감사원이 실시한 자체 감사활동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교육자치단체 가운데 성과 향상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내부 통제 지원 체계와 자체 감사 활동 성과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을 평가해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연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